이번 강은 2022년요 7월 25일입니다. 근데 실제 2020년 7월 25일이지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짜는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왜 그럼 이를 늦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맞춤형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늦추어서 반드시 사회에 적중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규칙이 바뀌는 문제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그럼 2022년 거는 그런데 2014년, 2010년 문제는 그러면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 나오는 책들은 여러분 시험에 맞게 항상 개정해서 출간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책만 보시면 문제를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또 제가 항상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도 없지만 저 책에는요 반드시 010 뭐가 있어요. 010 7209에 6627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화를 언제라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라도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새벽 2시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혹시 못 받아서 뭔 얘기합니까? 왜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안 받냐 그래서 제가 365일 24시간 말을 뺐어요. 그랬어요. 24는 빼고 그래서 받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밤늦게는 제가 자지 않거나 정신이 깨 있으면 여러분의 합격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특히 2002년 7월 25일은 2회 시험이죠. 우리 건설안전기사는 1회, 2회, 4회가 있어요. 그래서 2회까지 됐죠. 3회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4회 대비용입니다. 또 물론 4회 대비용이라고 이건 4회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에도 이 내용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은요. 몇 문제 나온다? 8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은 약 50분에 배점 몇 점? 4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만점짜리 얘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필답형에 몇 점? 40점, 60점 다 맞아보면 좋겠지만은 60점 맞으면 이걸 봐야 돼. 그래도 왜? 이걸 가지고 복합형이라 그래가지고 필답형이 60점 맞았더라도 작업형에 빵점 맞고 응심하면 돼. 설령 필답형이 20점 맞더라도 작업형 40점이 기다리고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0점 중에 4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40점을 향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문제인데요. 8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물론 이제 큰 대형 간입니다. 간인데, 질문사항은 뭐냐, 그러면 동영상은 상수도 작업을 위해서 전기용접기입니다. 전기용접기 용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작업 시 용접할 때 개인 보호구 3가지와 교라크 용접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우선 알아두자고. 우리 용접할 때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뭘 써야 돼? 보안면, 얼굴 전체를 하는 거죠. 그죠? 보안면. 또 어떤 면은 이게 보안이란 말이 얼굴 한자에 사실. 근데 보호면이라 하면 안 돼요. 실제 보호면은요, 전체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뜻이고, 원칙적인 얼굴을 하는 보안면이 맞다. 또 용접용 가죽재 안전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용접용 안전모.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용접할 때 그냥 안전모잖아요. 그냥 안전모라고, 용접용 안전모가 별도로 없지만 안전모라고 쓰셔도 좋고, 용접이란 말을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왜? 의미와 동일하면 정답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가급적이서 원하는 건 뭐요? 보호구 3가지, 여러분 4가지 중에 요 3가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라크 용접장치의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방지기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방지장치라고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격 방지기, 자동 전격 방지장치 어떤 내용을 써도 좋다. 그럼 당연히 6점 중에 6점 어떻게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말비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추락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비계의 명칭으로 쓰라는 거 바로 뭐 이렇게 이게 바로 뭐 이렇게 말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말비계라고 써도 된다. 어떤 분은 또 용담을 해요. 비계의 명칭을 써라 그래. 비계가 있으니까 비계가 다니니까
말만 써놔도 돼? 그럼 말비계입니다. 이 내용은 수없이 반복됐고, 그 특히 알아둘 게 있어요. 문제 2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모르겠다 그러면 3번 가도 돼. 또 5번 갔대. 8번 갔다가 다시 1번 와셔도 되고, 1번부터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분 동안에 컴퓨터에 상하 키를 눌려가지고 아무 문제라도 1번 먼저 해도 좋고 8번 먼저 역순으로 해도 되고 50분 안에만 8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사실 교량 위에 다리를 놓는 이제 가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설 현장에 이제 그 상부에 뭐 담부가 있고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모 등의 보호구는 미착용 상태로 이제 가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교량을 설치하거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을 써라고 해서 실제 이거는 완전 법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 물론 앞에 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지 않아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거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9에 교량 가설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 작업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법으로 4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들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 2군데 이상 결소가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안전하게 거치기 전까지는 거리 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넷째, 자재나 부재,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해 근로자의 위험을 미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 금지 구역 설정, 자재 또는 가설 시설의 자굴 또는 변형 방지는 보강제 등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요, 1, 2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근데 3, 4 중에 이걸 다 써야 되나 덜 써야 되나 줄여서 쓰면 안 되나 건데, 이게요, 법적 기준을 해면 얘들이 출제할 때 어떻게 되냐, 답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채점하는 분이 그 사람이 하고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 안 해요. 채점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걸 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 인력공단에 이제 등록된 사람 중에 건설 안전과 관계 있는 사람이 채점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겠지만, 채점만 전문데 동그라미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 그대로 쓰고, 뭐 특히 줄일 수가 없어요. 내가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 또 인양용 로프는 부재의 2군데 이상 결소가 인양하여 하며 중량물 안전을 거치되니까 거리 로프를 해제하지 아니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뭐 쓴다 그래도 거의, 그래서 가급적 똑같이 어쨌든 3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2022년 직전에 5월 9일 날도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최신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이번에 2022년 4회 보실 분은 반드시 2회 문제를 보셔야만이 40점 중에 40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뭐 추락 방호망을 봐도 좋고 낙하물 방지망이라 그래도 좋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굳이 동영상이나 역시 그림이나 보실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동영상은 낙하물, 그래서 우리는 낙하 비례라 이런 말 써요. 낙하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게가 조금 무거운 떨어질 때 물건이 90도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비례라는 말은요, 이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가볍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낙하물 방지망 관련 갈로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설치 간격은 높이가 반드시 시작할 때 반드시 10m 이내마다 해야 돼, 설치해야 돼요. 내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마? 2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이, 낙하물은 무조건 방지망은 2m예요. 그러나 추락 방어망은 조건이 붙지 않으면 역시 내면 길이는 2m예요. 그러나 바깥면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 추락 방어망일 때는 3m. 그래서 역시 말이 없으면 무조건 2m는 동일한 거예요. 역시 이 시험 문제는 2022년 5월 9일에 나왔다.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40점 중에 또 40점 맞았고, 무려 2회 때 76%라는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 볼 사람들이 야, 2회 때 너무 쉬워가지고 4회 때 합격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너무 어렵게 내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시험은 문제 은행식입니다. 또 왜 76%만 합격되냐고 100% 되면 안 되냐고 왜? 분명히 절대평가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100명이면 100명 붙어야 돼. 안 붙으면 안 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떨어지냐. 물론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76%인데요. 그러면 34%네. 34% 불합격이야. 34 안에 내가 포함됐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76% 안에 포함이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시험은 100이면 100명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합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우리 유일하게 이 둥근톱을 하는 기계가 나오는데 실제 이 그림은 실제 시험 문제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둥근톱에서 이제 이게 자르다가 요 사람이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동영상인데 뭐 왜 우리 그 코팅된 장갑을 하면 요게 다 날아가게 손가락을 잘려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작업자가 가설 분전 누전 차단기 작동 상태라든지 전선 체결상 점검한 후에 여기서부터 둥근톱 기계로 합판을 절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둥근톱 기계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톱날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럼 둥근톱 기계 방호 장치 뭐다? 톱날 접촉 예방 장치야. 올라가 있으면 작업자가 절단 작업을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근로자는 빨간색 작업용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걸 보다 뭐냐 여기 있죠. 동영상은 둥근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참고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해줘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재해 발생 원인 두 가지만 써라고. 바로 발생 원인 분날 날던 반발 예방 장치 설치되어 안에 뭐가 있다? 손가락 절단 위험이 있어요. 둘째, 회전기기에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말릴 위험이 있어. 분진 작업 시 보안경이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자 건강 위험이 여기 세 가지예요. 이게 모범 답이라기보다 뭐라고 했어요? 정답이라고 했어요. 정답. 왜 정답일까? 제가 이 얘기 할 수 없지만 반드시 40점 만점짜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썼으니까 정답이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제가 요사이는 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동영상에 같은 작업에는 둥근톱과 같은 전동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작업 장소.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는 뭐 있어?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는 거잖아. 법 어디 있노?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은 304조에 나와 있어.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 있는 감전 방지가 되겠으면 누전 차단기 설치 작업 장소는 대지전압이 반드시 얼마? 150V를 초과의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설치 작업 장소입니다.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습인한 점 사용하는 저압용이에요. 기계, 전기기계 기구 설치 작업 장소입니다. 그럼 다 썼잖아. 물론 네 가지 다 기억하면 그걸 기억할 필요 없어. 왜?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옵니다. 셋째,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설치 작업 장소. 넷째, 임시 배선에서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설치 작업장, 기구 설치 작업 장소에 반드시 또는 이후에 뒤에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1, 2번만 쓰시면 되죠. 어쨌든 꼭 법적 기준은 가급적 동일하게 쓰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요. 여섯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항발기로요. 항타하는 작업이에요. 말뚝 박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타 작업 현장 내용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봐요. 건상용 와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와이로프를 사용할 수 없는 기준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쓰라. 역시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또는 사진을 볼 수 필요 있다. 아무리 보고 있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옛날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시험 감독도 하고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고 문제 검토도 하고 또는 기술사 시험에 면접관도 할 때 지금 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지금은 큰일 날 일이에요. 저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때 보면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답이 나오나 안 나와. 어딨노? 산업안전보건기준회가 63조에 나와 있잖아. 달비의 구조에. 또
이 내용은요, 우리는 필기 때도 했잖아. 제가 또 실기필에서도, 실필에서도 나옵니다. 강조해서. 뭐, 인매가 있는 거, 꼬인 거, 열과 전기 충격의 손상 다 했잖아. 또, 갈로성능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 와이어로프 꼬인을 끊어준 수소수가 10% 이상인 거. 또는 지름의 감소, 공증진 7% 초과하는 거.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거. 이 중에서 원하는 거 3가지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 거푸집을 쉽게 말해서 하는데 비계 중에도 시스템 비계입니다. 그 시스템 비계인데 뭐라고는 역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사업중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에 맞도록 갈로를 채우시오 그랬어. 어디 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것 중에 70조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준수사항 어디 있노? 법에 있노? 역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본다고 답이 나온다? 안 나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하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갈로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면 밑받침 고저차의 높낮이의 차이에 따라 경우에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면 시스템 비계 항상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경사등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피벗이에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여기 들어가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어떻게 해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공전로 이설을 하거나 가공전로에 여기 보면 설치한다 그래.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보호구가 아니고 방호구가 되겠죠. 방호구 중에 전기 안 통하니까 절연용 방호구가 되겠죠. 만약 여기 어떻게 착용한다면 어떻게 말이 뒤에 요게 대신에 착용이라는 말이 나면 요거 어떻게 절연용 보호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설치는 방호구, 착용은 보호구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 원하는 6점 중에 6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덟 번째 보니까 엘리베이터 피트를 내서 구덩이, 거푸진 공사 장면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원인 한 가지를 써라 그러는데 역시 이거는 구덩이니까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계구부잖아요. 계구부. 구멍이 있다. 이런 데는 반드시 그러면 계구부에서 사람이 할 때 떨어지는 종류는 사고의 종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 뭐라 그래? 추락이잖아, 추락인데 나는 이렇게 쓰겠다. 떨어짐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 요 사이는 가급적 이게 자꾸 우리말로 쓰자 그랬는데 아직도 법에는 다 추락이라고 합니다. 둘째,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써라고 하는지 뭐가 없을까 여기.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미설치되어 있다는데 설치되지 않았다 이랬었대요. 수직형 추락 방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왜? 유일하게 계구부에는 가급적 수직형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써서요 우리는 이해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지금 이 일부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문제가 있다 없다? 한 문제도 없어.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해요? 40점 중에 40 맞기 위해서는 가연도 반드시 몇 년, 최소한 10년 이상을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면 만점 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은요. 바로 우리 1, 2, 3부니까 2부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부는 8시 30분 또는 9시, 2부는 11시, 3부는 2시 어느 걸 하셔도 관계없어. 그러나 가급적 여러분이 원하는 복권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시험장에 가셔서 1부가 되든지 2부든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4회 때 시험 보실 분이잖아. 그래요. 물론 내내 2023년 보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